이재명의 복수꿈, 이낙연, 대선 태풍의 눈 급부상.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고 봅니다, 저는. 이재명이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특히 민주당에 들어가서 어제 90% 득표를 받을 정도로 당을 완전히 장악을 했죠. 당 장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 내의 반대파들을 전부 숙청을 해야 되죠. 비명 행사 다 숙청을 했죠. 했으면은 당한 쪽이 있죠. 당한 쪽에서는 본인들이 원래 당의 주류인데 뭐 DJ로부터 내려오는 뭐 대주주라고 그러면 그 저는 이제 빼고라도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내려오는 또 뭐 문재인까지 그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내려오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대주주인데 바지 사장처럼 들어왔던 이재명이 대주주를 몰아내고 있죠. 몰아내니까 이 사람들은 이 복수심에 들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되면은 영원히 그렇게 되겠죠. 영원히 이 자기들은 그 DJ계, 노무현계 여기서는 자기들은 다 찬밥 신세 다시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뭉치는 기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아주 뭉치는데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뭉칩니다. 이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한덕수 대행이죠. 한덕수 대행. 그런데 한덕수 대행과 손을 맞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낙연입니다. 이낙연. 자, 이낙연 전 총리가 일단 이낙연 전 총리는 이재명에게 상당히 일종의 원한 같은 것이 있죠. 복수를 할 생각이 넘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경선을 했을 때 이낙연 캠프 쪽에서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 의혹을 덜쳐냈죠. 덜쳐내서 그 전에는 이재명이 이낙연에게 넉넉하게 앞서갔는데 대장동 비리 의혹이 딱 터지면서 그때 마지막 그 3차 경선, 3차 국민 경선이었죠. 그때는 국민선거인단 경선이었죠. 거기서 이 이낙연이 확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둘 차이가 크게 좁혀졌죠. 좁혀져서 그러면 결선 투표를 가야 되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결선 투표를 가면은 이낙연이 후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장동이 터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재명의 지지세가 내려갔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가면은 이낙연이 우세하죠. 이낙연이 대선 후보가 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결정을 하는 사람이 송영길이었죠. 당시 민주당 대표. 송영길은 이재명과 아삼육이죠. 자기 지역구까지 나중에 물려주고. 그래서 송영길이 룰을 해석을 하면서 당시에 이 중도에 포기하고 나갔던 정세균이나 이런 사람들의 표를 거기서 계산해서 빼버리는 바람에 51%가 약간 넘는 걸로 해서 가반수다. 이재명이 가반수다 해서 결선 투표가 없애버렸습니다. 이낙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하죠. 거기다가 대장동의 그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돈을 받아서 김용이 이재명의 오른팔 김용이 민간업자들에게 20억 원을 달라. 대선 후보 경선을 해야 된다. 그걸 이제 8억 원 정도 받았을 때 대장동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중단이 됐는데 그게 왜 20억을 달라고 했느냐. 이낙연의 텃밭인 호남에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낙연은 자기 텃밭에 이재명이 들어오는데 돈을 가지고 막 들어오는 겁니다. 돈으로 조직을 만드는 지금 그 혐의죠. 일단 혐의인데 그 김용은 기소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 대장동 본인이 이 폭로를 하다시피 한 그 대장동 일당들에게서 돈을 받아서 들어온다. 내 텃밭에. 자, 그런 것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은 이낙연은 그리고 이낙연과 가까운 사람들이 전부 다 공천에서 학살이 됐죠. 다 학살이 됐습니다. 학살이 된 상황이어서 지금 민주당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으로 있는데 그 이낙연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과 단일화를 하겠다. 이제 출마 선언을 사실상 했습니다. 단일화를 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지금 내비치고 있습니다. 오늘 채널 A하고 통화를 했는데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이낙연 전 총리가
그 전에 다른 언론을 통해서 한덕수와 단일화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채널A에서는 위기 극복, 정치 개혁, 사회 통합이라는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과 뜻이 같다면은 손을 잡을 수 있다. 사실상 단일화 가능성을 내비친 거죠. 그리고 본인이 혼자서 지금 뭐 대통령 정치 경력이 오래됐죠. 과거에 저하고 같이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민정당 출입할 때 동아일보 출입 기자가 이낙연 총리였습니다. 정치 경력이 그렇게 오래됐죠. 그런데 본인이 될 거라고 출마하는 것은 아니고 대선 판도를 흔드는데 어떻게 흔드느냐. 이재명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한덕수 대행과 이 손을 잡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머니투데이가 오늘 조금 전에 단독 보도를 했는데 뭐냐면은 한덕수 대행 쪽이 이낙연하고 연대를 하는데 거기에 누구를 끌어들이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때 2022년에 역시 이재명과 이낙연과 같이 경선을 했던 정세균 전 국회의장 영입을 시도한다. 자, 이게 심상치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재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많은 이 정치인들, 원로 정치인들까지 막 한 텐트를 하나의 빅텐트로 막 모이는데 그 빅텐트의 깃발은 한덕수가 이제 들게 될 것이고 거기에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이 한덕수 국무 권한 대행 쪽이 극비리에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극비리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 영입을 시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보통 언론 기사에서 파악됐다. 그러면 자신 있게 쓰는 겁니다. 알려졌다. 전해졌다고 아니고. 구 여권 관계자. 일부 언론에서 이제 여권이라고 안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퇴임을 했기 때문에 구 여권 관계자는 이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이 대권 출마를 돕는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한덕수의 대권 출마를 돕는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들이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났다. 국민의힘 입당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낙연 연대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한 영입까지 지금 나선 것이라는 겁니다. 한덕수 대행 쪽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전라남북도에서 한때 정치적 맹주였던 두 전직 총리, 둘 다 문재인이 임명을 했던 총리죠. 두 전직 총리를 개헌이라는 명분 하에, 자, 개헌이 여기 매개체가 됩니다. 이재명은 헌법 개정, 개헌이 급선무가 아니고 내란 종식이 급선무다 하면서 개헌 요구로 묵살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개헌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개헌을 매개체로 해서 대통합 정치로 연대하기 위한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이다. 현실이 되면은 호남 판세가 요동칠 것이다. 왜? 일단 한덕수 대행이 전주 출신이죠. 전북 전주.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는 전북 진안 출신입니다. 전북 진안 출신인데 민주당 대표, 국회의장, 뭐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안 해본 것이 없죠. 대통령 빼고 다 했던 사람이 정세균이죠. 거기다가 이낙연은 전남입니다. 전남 영광 출신이죠. 그때 영광 한평에서 이 국회의원도 있고 전남 도지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호남의 옛 맹주들이 이재명에게 등을 돌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정세균도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해온 대표적인 개헌론자입니다. 개헌론자고 작년 2월 총선 때 이 공천 공정성 논란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비명 행사를 당했을 때 이재명을 비판을 하는 그런 그 입장도 밝혔고, 그래서 이재명과 거리를 두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빅텐트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좀 잠깐만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은 이재명이 되면 안 된다. 이재명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생각을 갖는 이 좌파 진영의 원로급들이 다 이렇게 쏠리고 있죠. 한덕수 대행과 국민의힘 이 후보가 치르는 이 빅텐트에 쏠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정대철 지금 그 헌정 회장에게 지금 만나자는 한덕수 대행이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자, 그래서 원래 뭐 오늘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알려져 버렸기 때문에 두 사람이 정대철, 한덕수가 만난다 알려져 버렸기 때문에 아마 대선 출마 선언 직후에 만나지 않겠느냐 싶은데 어쨌든 이 한덕수 대행이 정대철 헌정회장에게 만나자는 연락이 왔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정대철 회장에게 그 통화를 해서 여러 가지로 잘 그림을 한번 좀 만들어 봐 달라. 그러니까 이 단일화 빅텐트죠.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정대철이나 정세균이나 그 이낙연 또 손학규도 민주당 대표를 했죠. 이런 그 좌파의 원로들이 국민의힘 또는 한덕수 대행과 계속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특히 모든 게 개헌을 매개로 하고 있죠. 개헌을 매개로 하고 있는데 정대철 그 헌정회장이 오늘 언론 통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자신에게 한덕수 대행을 돕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다 한덕수 대행을 돕고 싶다고 다들 한다는 발언까지 오늘 했습니다. 언론에. 김무성 전 대표는 얼마 전에 이 서정옥의 법대로에서 서정옥 변호사가 이재명 쪽에 가지 않겠느냐는 소문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 이렇게 이재명의 이 실체를 다 알고 등을 돌리는 이 좌파 진영의 원로들이 있는 반면에 이재명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파. 그런데 본인들이 우파라고 하고 언론에서 우파라고 하고 이재명이 우파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우파가 아니죠. 이미 다 전향을 했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우파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짜증나는 이야기니까 제가 이름만 몇 사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단독 중에서 민주당이 김상욱 영입을 시도한다. 김상욱 누군지 아시죠? 울산의 국회의원. 과거에 그 문재인 지지를 선언을 했던 울산 지역에서 송초로 그 로펌에 같이 울산시장이었던 그 청와대 뭐 불법 개입 혐의 그 의혹에 송초로 울산시장이었던 그쪽과 같이 했으면서 문재인 지지를 선언했던 인물이 김상욱인데 이게 뭐 국민추천제라는 이런 거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사실상 공천을 줘서 국회의원이 돼 있죠. 그런데 처음부터 완전히 국민의힘과는 다르게 뭐 행동을 해왔던 사람, 뭐 일일이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을 민주당이 영입을 한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힘 사람이니까는 통합이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한다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윤여준 씨, 대선 때마다 나타나는 처음에 이해창 시작해서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쭉 했던 이 윤여준이 이재명 캠프로 간다. 뭐 별로 영향력은 없는데 이게 왜 그 윤여준을 데리고 가느냐 하면은 이게 무슨 통합을 하는 것처럼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윤여준 씨는 뭐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몇 사람들 중에 포함되는데 그 윤여준을 뭐 데려가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만든다. 자 이런 것들도 쇼입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이미 뭐 변절을 했거나 아니면은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을 뭐 마구잡이로 비판을 하듯 이런 사람들을 지금 데려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윤여준도 데려가고 별로 실효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중도 보수로 간다고 했잖아. 이재명이. 이런 사람들하고 손을 잡는 거야. 자, 이게 연대고 통합이야. 이게 통합이야. 좌우 통합이야. 그 구색가치기로 막 데려가는 거죠. 이미 변절을 했거나 이제는 어떤 정치적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얼마 전에 이 조갑재, 정규재 두 사람을 또 3시간 동안 저녁을 대접을 했죠. 이재명이. 자, 그런 사람들은
일종의 이 구색 맞추기용으로 데려가는 것인데, 이재명 쪽에서 원래 좌파 쪽에 있던 사람들이 대거 빠져나온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대거 빠져나온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빠져나오면은 그냥 자기들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한때는 자기들이 계보를 형성하고 있었던 정세균 계도 있었고, 이낙연 계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손학규 계도 있었고, 물론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비명 행사가 된 상황이어서 현역 국회의원들은 없지만은, 찾기 어렵지만은, 어쨌든 정치적으로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특히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자, 그래서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